말할 것 같으면 자신감 있는 여자 말하자면 내게 믿는 여자 자신 있으면 나를 따라 해도 돼 뒤따라와 follow me 화장은 귀찮으니까 노출은 안 해 그럴 필요 없어 이상해 좀 특이해 평범한 게 더 싫어 이런 내 모습 부모님께 감사해 Me, fall with the sun 생각 말고 정신은 나이클래스 눈치 보지만 네가 바로 보겠어 Hello, bonjour, 니하오 안녕 세계가 꿈마다 매력이 있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겨울에 미소매 입으면 내 도움이 되는 거야 I love you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자신감 있는 여자 말하자면 내게 믿는 여자 자신 있으면 나를 따라 해도 돼 뒤따라와 follow me 나를 말할 것 같으면 아주 금방져 편한 게 좋아 그게 나니까 돌려 말 안 해 숨기지 못해 금방져 신경 안 써 나를 모르는 소리 그냥 내 멋대로 내 식대로 해 My name is 무스타 어디까지나 그냥 내 취향이니까 예민하지만 컴플렉스 nothing 슬랙셔 슈퍼 클래시 스타일로 난 너를 보내 my baby 어디까지 말꼬리 잡는 너 태국도 blind drive 내 차에 타 자자 나로 말할까 같으면 자신감 있는 여자 말하자면 느낌 있는 여자 자신 있으면 나를 따라 해도 돼 뒤따라와 follow me 나를 말할 것 같으면 follow me 나를 말할 것 같으면 볼이 뚠뚠해 V라인보다 동그란 내 얼굴이 좋아 나만의 some special thing 쌍꺼풀이는 눈매 보다 나는 내 눈무쌍이 좋아 웃을 때 인디언 보조개와 꽃찡끝 아주 칭찬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말할 것 같으면 아주 시크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말할 것 같으면 아, 숨 좀 돌리느라.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자신감 있는 여자 말하자면 내게 믿는 여자 자신 있으면 나를 따라 해도 돼 뒤따라와 follow me 나를 말할 것 같으면 follow me 나를 말할 것 같으면 아주 금방져 네. 오늘 첫 곡으로 마마무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들어보셨는데요. 지금 이게 저 방송을 분명 켰는데 테마형 하디슈 그 운영자님이 제가 약간 몇 분 늦을 수도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여기 원래 이런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제 교육도 소통 배움이다 하는데 너무 밑으로 가 있네 또 오늘은. 왜 이리 그 테마형 홍보가 왜 이리 그러니까 이렇게 밀리는 순위가 있나? 일단은 저는 일단은 제가 이제 오늘 방송 준비가 굉장히 빡세진 이유가 그냥 빡세진 이유가 사실 아까 제가 행사를 갔다 왔어요. 이거 I love coffee 이거 도서 출간에 관련해서 갔다 왔는데 이거 이제 출간 행사를 갔다 왔어요. 제가 이제 원래 평소에 제가 알고 지내는 그 선생님 분이기도 해가지고 사실
원래는 제가 오늘 이거를 갔다 오느라 중간에 좀 여유 시간을 좀 두고 11시에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여기 교육도 소통 배움이다, 이 존 해가지고, 묶어서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리스트 보니까, 원래 이 시간대에 교육방송을 하는 분이, 두 분인가가 더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인가 했는데 지금 약간 리스트 한 분밖에 안 나오네. 하여간 LCK 서머 스플릿 이게 너무 이게 칸이 이거 LCK 끝나는 것 때문에 사실 제가 10시로 앞당기고 싶지 딱히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LCK 이거 서머 스플릿 이거 편성이 언제인지 좀 좀 알려줬으면 제가 좀 시간 조절 좀 다른 시간대에 해봤을 텐데. 어쨌든 다음번에 제대로 시간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게 편성팀하고 얘기를 하는 거래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내가 얘기를 할 때 이거 다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홍종현님 어서 오시고. 그래서 이제 약간 리스트 떴나요? 이게 리스트가 뜨고 안 뜨고에 따라서 하디슈로 떴구나. 원래 이제 이거 테마가 있거든요. 이제 교육도 소통 배움이다 해가지고, 사실 이제 저도 아마 교육비들 선정돼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원래 편성이 돼야 되는 건데, 칸이 모자라서 지금 약간 실시간 하디슈로 올라온 것 같아요. 이놈의 LCK 서머 스플릿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올라간 것 같으니까 이제 방송은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 주제를 제가 프랑스 대혁명으로 정한 이유는요. 7월 14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이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이에요. 이제 프랑스 혁명 기념일, 프랑스의 국경일이고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기념일인데, 제가 아직은 주 2회 방송을 안 하잖아요. 이제 7월 말 8월 초 그때쯤부터 아마 주 2회로 이제 제가 개편을 해야 돼요. 이제 교육비들이 선정이 되면, 주 2회 이상은 해당 주제에 맞는 방송을 해야 되거든요. 주 2회는 역사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방송을 해야 되는 관계로,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 주는 제가 아직 주 2회에는 제가 아직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화요일에 조금 미리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주제 같은 경우 원래 군함도를 제가 좀 뒤에 하려고 했거든요. 이제 군함도 영화가 개봉을 하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다음 주가 스타벅스 창립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그날 커피의 역사를 하기로 할 거고, 그래서 군함도는 중간에 이제 비는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원래는 역사적 인물의 그런 출생의 비밀 이런 걸 좀 다뤄보고 싶었는데, 레미제라블은 장발장 이야기지 약간 프랑스 혁명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장발장은 그리고 소설이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과 관계 있는 인물은 마리 앙뚜아네트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약간 오류 사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어쨌든, 대본은 이렇게 지금 PDF로 띄워놨고, 자, 사실, 근데 문제는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프랑스는 워낙에 혁명의 국가예요. 워낙에 혁명이 많아. 특히 이 17세기에서 18세기 넘어가는 동안은,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 혁명이 계속 있어요. 프랑스는 유럽에서 혁명이 제일 많았던 나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혁명이 많았던 나라는 영국이죠. 그리고 영국 다음으로 러시아가 혁명이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프랑스는 이렇게 대혁명으로 구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할 그 프랑스 대혁명 시기하고, 그리고 그 이후 시기에, 아니, 그 이전 시기에, 그, 위그노 전쟁이라고 있어요. 그 프랑스에 있었던 그 개신교의 일부 종파를 위그노라고 부르는데, 그럼 뭐 위그노 전쟁도 있었고, 근데 이제 루이 14세 때 낭트 칙령을 발표를 했다가, 뭐 폐지를 했다가, 그리고 이제 위그노들은 프랑스를 떠나버리죠. 그 이후, 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대혁명, 그리고 그 시대 이후로 이제 빈체제가 들어와서 다시 왕정 복고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7월 왕정, 그리고 그 프랑스 2월 혁명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하는 거. 그때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불 전쟁 이후에 또 그 파리 꼬민 혁명이 또 있어요. 하여간, 그리고 프랑스는 이제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 나라가 한때 없어지다시피 한 그런 적도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는 워낙에 그 혁명의 역사가 길어서 대혁명으로 나눠서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념적 배경도 있어요. 이 시기에 이제 사상가, 우리가 흔히 윤리 시간에 배우는 그 사상가들 있잖아요. 그들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사상가가 있어요. 뭐 이미지 찾기 눌렀는데 왜 안 뜨지? 이제 뜨네. 어차피 저 조만간 이제 데스크탑 PC 새로 장만하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을게요. 자, 대표적인 사진으로 이 사상가가 있어요. 짱자크 루소라는 인물이고요. 프랑스에 이쁜 여자가 많나요? 하고 물으시는데, 뭐 제가 유럽 땅을 밟아본 적이 없어요. 제 동생이 과학 관련 탐방 그것 때문에 프랑스하고 영국을 갔다 온 적은 있는데, 루브르 박물관 이외에는 간 데가 없는 걸로 딱히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예쁜 여자가 많은지 아닌지는 우리 가족들 중에는 알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출장 갔다 온 아빠한테 물어보고 싶지는 않고, 그리고 아빠가 프랑스에 출장 갔던 것도 10몇 년 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발로 유럽을 가본 적은 아직 없어요. 중국하고 태국은 가봤어.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해외 여자들 보려면 우리나라 이태원 같은 데 가야죠. 이태원 가끔 가봤는데 외국인 여자들 의외로 많이 마주치지 않았어요. 이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은 이제 에밀이라는 책을 썼어요. 결국 이 에밀이라는 책 때문에 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약간 이제 그런 혁명적 사상이 뭔가 심어졌다, 약간 그런 얘기겠는데, 오늘은 사상을 주제로 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없어요. 자, 오신 분들 모바일 우측 상단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장자크 루소, 볼테르, 몽테스키웨, 드니, 디드로, 이 중에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 윤리 시간에 들었던 그 사상가들도 나오고 안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한마디 이제 하고 가고 싶은 거는, 루소가 사실 자녀 교육을 좀 못했어. 그러니까 루소는 그런 주의였대요. 이게 저는 이걸 중학교 도덕교과서에서 봤던 내용인데, 루소는 자기가 이제 자녀들을 부양할 그런 뭔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면요, 자녀들을 모두 고아원에 맡겼대요. 자기가 키울 현실적 능력이 안 된다 하면서. 좀 뭔가 이게 사상가들이 되게 뭔가 그런 특이한 사람들이 많아요. 뭔가 병맛 같은 사상가들도 좀 많고. 이제 그런 계몽주의자들로부터 혁명 사상이 있었고요. 이제 루소의 그런 사회계약서. 루소는 사회계약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민주권론이 있었죠.
이게 그 당시 절대왕정 시대에 있던 그 왕권 신수서라고는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 사회계약서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이야기하고 좀 약간 연관이 있어요. 자, 리바이어던. 이거 리바이어던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에 이 표지가 나오죠. 여기 자세히 사진을 보시면 여기 왕의 그 몸뚱아리가, 왕의 몸이 수많은 백성들의 얼굴로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왕은 신이 정해준 직업이 아니다. 네, 다윤님 어서오세요. 아니, 메시님은 뭐 닉네임을 뭐 구토같이 만들어놔가지고 뭐 존나 얕게 가르치네. 단국대 사학과 주제에 누가 누구 가르치노. 이러니까 시청자 없이 중학교 수준으로 가르치고 있네 하는데, 아니 그러면 님이 방송을 해봐. 님이 방송하면 그래도 이 정도까지 준비해서 할 수 있어요? 해보고 그런 얘기를 해. 우리 방에서는 한 이런 식의 약간 패드립 하면 단순 강태가 아니고 블랙이거든요? 블랙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왕권 민수서를 주잖아요. 아, 네. 저 그 방송 그 구경 간 적 있어요. 그날 그 펌프 시범 보였던 분들이 이제 저하고 좀 몇 번 그 안면이 있는 분들이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좀 소식통이 좀 닿아가지고 계속 가게 됐어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고요. 네. 죽지 않는, 그건님 안녕하세요. 네. 죽지 않는 그건님. 네. 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네, 다현님. 자. 근데 사실 이때 프랑스가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경제적으로 백성들이 먹고 살지 못해서 진짜 못 살겠다 갈아보자 약간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지. 왜냐면 바다 건너 라이벌 국가인 영국은 그때 막 이제 그때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막 기계가 만들어지고, 여러분들 그 영화 그 모던 타임즈 뭐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라도 일단은 그 문명이라도 일단 발달을 하고 있었어. 근데 프랑스는요, 산업혁명? 그런 거 없었어. 네, 의정부 상황님, 네, 감사해요. 게다가요, 프랑스 그 절대왕정 시대의 전성기 시절은 이제 태양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 루이 14세 시대가 있죠. 바로, 네, 사진 열어드릴게요. 사진 찾기가 조금 복잡하네. 루이 14세. 왜 이리 반응이 좀 느린지 모르겠지만, 자, 이 루이 14세 태양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지미고 국가다. 유럽의 근현대사를 배워야 된다고? 어쨌든 이번에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이 이번 주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번 컨텐츠 다루는 거예요. 자, 지문고 국가다 라고 외치는 이 태양왕 루이 14세. 이게 대관식 복장이래요. 평소에도 이렇게 입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대관식 복장이기 때문에. 그 대관식, 즉위식이죠. 자, 어쨌든 그 프랑스 왕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뭔가 굵직한 군주 중 한 명이 루이 14세인데, 아, 힐이 있는 신발이 인상적이라고요? 이 시대에는, 맞아요. 이 시대 프랑스는요, 일반인들이 힐을 신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귀족들이 힐을 신었어요. 원래 오늘 이거 주제하고는 조금 안 맞는 얘기는 한데, 프랑스가 이게 배수시설이 좀 안 좋아가지고,
옛날엔 그 집에서 똥을 싸면요. 또 집에서 그 용변을 보면요. 그 용변을 그 하수구로 그 배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집 위에서 똥 조심 하면서 휙 떨어뜨려야 됐대요. 그렇다 보니까 길바닥이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았던 거야. 그래서 굽이 있는 신발을 신고 다녔던 게 여기 하이힐에서 비롯이 됐다고 해요. 무릎에는 상당히 안 좋았겠죠. 퇴행성 관절염 이런 거 걸리기 딱 좋아요. 그런 문화가 있었대요. 어쨌든 그 루이 14세가요. 경제 정책을 좀 실수를 한 게 있어요. 그 루이 14세가요. 그 당시 그 막 강력한 국가를 만드는데 항상 그 아무래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국가 뭐 돌리고 하려면. 근데 문제는요. 이 부족한 예산들을요. 뭐를 이제 수익을 창출할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만약에 A라는 곳에서 빚이 생겨요. A라는 곳에서 빚이 생기면 B라는 곳에서 또 빚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요. 이 A라는 카드가 한도 초과가 돼요. A라는 카드가 월 결제 한도에 도달을 하면요. 그러면 바로 제2 카드를 쓰는 거지. 제2 카드로 또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막히면 또 이 제3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는 거야. 카드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일명. 그래서 빚을 이곳에서 내고 저곳에서 내고 그래서 이쪽에서 돈 끌어다가 이쪽에 걸 돈을 줘야 되니까 또 이쪽에서 또 끌어다가 이거 돈 주고 또 이쪽에서 돈 끌어오고 돌려막기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루이 14세 혼자가 그런 게 아니고 루이 14세의 증손자인 루이 15세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인 루이 16세도 그렇게 했어요. 참고로 루이 18세는 루이 16세의 동생이에요. 하여간 그렇게 했는데 루이 14세가 그러니까 첫 번째 빚이 왜 생겼냐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그 당시 중상주의 정책 뭐 그 절대주의 왕정들이 그 행했던 그런 정책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루이 14세가 루이 15세한테 증손자한테 죽기 전에 남긴 빚이 20만도 아니고 20억 리브로였던 거야. 현대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한 그 몇십조 적자 난 거예요. 국가 재정이. 그래서 게다가 뭔가 그 수익을 그 창출을 하려면 그 노동 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루이 14세가 그 7세 초기에는 낭트칙령을 제정을 해서 이제 그 개신교 탄압을 금지를 했어요. 원래 프랑스는 그 가톨릭 친화 국가이고 지금도 프랑스는요. 그 프랑스 인구들 중에서 가톨릭 신자 확률이 제일 많아요. 저도 가톨릭 신자지만 저도 성당 다니지만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그 종교개혁 때 그 칼뱅이 종교개혁을 했죠. 그 칼뱅파 뭐 그래서 프랑스의 그 신교 종파 중에 위그노라고 불리는 파가 있었어요. 근데 루이 14세가 이제 7세 말기에 낭트칙령을 폐지를 해가지고 이 위그노들을 탄압을 했어요. 문제는 이 위그노들이요. 당시 이제 라이벌 국가 영국은 뭐 산업혁명을 하는 그런 나라들이 그런 약간 그 상공업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 상공업의 그 핵심이었던 인력들이 다 위그노들이었던 거예요. 위그노들이 좀 많았어. 근데 그 위그노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망명을 해요. 망명을 해버리는 바람에 프랑스를 떠나. 그래서 프랑스는 이제 산업 기반이 쭉 없어진 거예요. 인력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루이 15세로 갈수록 루이 16세로 갈수록 그런 쌓여가는 빚에 대해서 돈을 더 많이 빌리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고요. 루이 16세 때는요. 영국으로만 가진 않았어요. 당시 영국도요. 영국 같은 경우도 당시
제임스 1세하고 찰스 1세 시대 때 청교도들이 탄압을 받아가지고 일부 청교도들은 미국으로 망명하고 일부 청교도들은 찰스 1세를 잡아서 죽였죠. 물론 나중에 이제 그 명예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그 성공회가 중심이기는 해. 해가 그렇기는 해요. 거기에다가 이제 루이 16세 시대 가면요. 이제 국가 예산이 있으면요. 그 중에 반은 할아버지 왕들이 만들었던 그 빚을 갚는데 막 그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가 정책을 위한 예산을 못 쓰는 거야. 그래서 루이 16세 이 사람이 왕일 때 이 사람도 대관식 복장이에요. 네, 도찌밥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루이 16세 때는요. 그렇다고 하면요. 물론 그 왕하고 귀족들이 조금만 더 검소하게 살면 그 국가 재정에 조금 도움은 될 수 있겠죠. 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고.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 때의 왕과 귀족들은요. 자기들도 돈을 왕창 주구장창 써댔어요. 심지어 이 시대에는요. 하인들을 이 제복을 제정을 한다고 그 귀족들이 부리는 그 하인들의 제복을 만드는데도 돈을 썼어. 그래서 되게 이거 웃긴 게 그 귀족들의 하인들이 입는 옷이 일반 평민들이 입는 옷보다 훨씬 더 화려했어요. 물론 이제 그 대가로 하인들은 거기서 일했겠지만 그 정도이고요. 이제 왕실은 계속 사치를 일삼았고 귀족들이 이 사치에 동참하면서 국채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점점 불어났어요. 거기에다가요. 프랑스가 경제가 안 좋았던 이유 중 하나는 이 시기에 자연재해가 좀 많이 겹쳤어요. 1785년에 가뭄이 들었고 1787년에는 세느강에 홍수가 났고 1788년에는 가뭄이 들었는데 이 가뭄을 해소시키려면 원래 적절하게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 장마철에 내리는 비가 가뭄을 해소하지를 못해요. 이게 좀 시기별로 나눠서 비가 와야 되는데 너무 이 국지성으로 몰리니까 비가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다 흘러 내려가기만 해. 좀 땅에 좀 고여야 되는데 거기에다 우박이 내려 벼락이 쳐요. 그리고 1788년에서 1789년 사이에는 기록적인 혹한기가 불어닥쳤어요. 이 혹한기로 인해서 이제 프랑스는 또 얼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어. 얼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아, 오늘은 핫이슈로 떴구나. 알았어. 그랬고요. 그런데요. 이게 프랑스가 빚이 어떻게 많았냐면요. 프랑스 경제 구조 자체가 약간 모순이 있었어요. 이제 프랑스가 이제 돈을요. 정부가 세리들한테 돈을 빌려요. 세리들은요. 시민들한테 너 세금 내 해가지고 이 세금을 독촉하는 사람의 그 직업을 세리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왜 라부아지에 내가 성을 까먹었지? 갑자기 잠깐만요. 앙뚜안이구나. 이 사람 여러분들 혹시 화학 시간에 질량 보존의 법칙 배웠죠? 화학 시간에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이 나와요.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여기 이 사진에 까만 옷을 입고 있는 남자 앙뚜안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인데 문제는 이 라부아지에가요.
프랑스 이 시대에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였던 거예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라부아지에가 이제 징세 청부업자들,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걷는데요. 원래 이삭줍기권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밀레가 그림 중에 이삭줍기라는 그림 있잖아요. 그 이삭줍기 보면요. 원래 이삭을 줍는 거는 어떻게 따지면 길에 떨어진 거 줍는 것도 어떻게 그거는 도둑질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밀을 거두면서 밀을 거두고 이제 운반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이제 몇 톨씩 떨어져요. 그 떨어지는 걸 이삭이라고 하는데, 그 이삭을 이제 진짜 농사 지을 땅도 없는 사람들은요, 그 이삭을 주워서라도 그거를 갖다가 빵을 구워서 먹으면서 먹고 살거든요. 근데 농부들이 그런 이삭 줍는 거에 대해서는요, 아 그래 니들도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아유 불쌍한 사람들 하면서 이삭 줍는 거에 대해서 태클을 걸지 않는 거를 이삭줍기권이라고 있었고, 유럽에서는 이게 약간 묵인이 돼요. 묵인이 돼 있던 상황이었어, 이삭줍기권이. 근데 당시에 이 라부아지에를 비롯한 이 세리들은 진짜 돈 없고 농사지을 땅도 없는 진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도 용인하지 않아. 그러면서 또 세금을 또 걷어. 아주 그냥 쥐어짜는 거죠. 그래서 이 유명한 과학자 라부아지에는 자기의 부업으로 이 징세 청부업자를 하고 있었던 것 때문에 이제 프랑스 공화정이 들어선 이후에 처형을 당해요.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발견한 과학 쪽에서는 업적을 가지고 있지만, 역사 쪽에서는 이게 세금 걷어들이는 직업이라는 이유로 처단당한, 어떻게 보면 이 혁명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적이에요. 되게 이중적이죠. 근데 이때 라부아지에가 나중에 이제 프랑스 혁명 공화정이 들어선 다음에, 맞아요, 국세청 직원이었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과학 교과서에서는 이 사실 안 나와요. 라부아지에에 대한 얘기 안 나와. 하여간 라부아지에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발견했다고만 나와요. 하여간 그런데요, 이제 프랑스 공화정이 들어선 다음에 재판을 해요. 근데 라부아지에가 지금 내가 엄청나게 중요한 실험을 하고 있다, 이 실험을 끝낼 수 있게 시간을 좀만 더 달라, 재판을 좀 늦춰달라 했는데, 프랑스 공화정에서는 그딴 거 필요 없다, 너는 시민들의 적이다 해가지고 바로 사형 판결을 내려버려요. 그래서 라부아지에는 사형이 며칠만 더 늦춰졌으면 그 실험은 인류 과학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실험이 되었을 것인데 라고 탄식을 했다고 해요.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프랑스 국민공회 공포정치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그딴 거 필요 없이 그냥 사형돼요. 사형에 처해지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세금을 걷는 구조가 약간 문제였던 거예요. 왕실이 돈이 그거 기다려줬으면 고등학생들만 괴롭다고요? 왜요? 저는 과학 수능 안 봤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경제 구조가 얼마나 엉망이었냐면요. 프랑스 왕실이 돈이 없어. 그래서 한테 돈을 빌려요. 그래서 돈을 빌려서, 근데 문제는 왕실이 돈을 갚는 게 아니고요. 왕실이 야, 내가 니들한테 돈 빌릴 건데 어차피
국민들한테 세금 걷어야 되거든. 그런 식으로 왕실이 빚을 갚는 게 아니고 그 왕실이 된 빚은 이 수조권이라고 하면 뭐 일정 땅에 관해서 그 경작하고 거둘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수조권 줘가지고 니들이 알아서 걷어서 니들이 알아서 충당해. 원래 그 자기들이 왕실에 빌려준 그 금액만큼만 걷겠냐고요. 자기들 거 밥그릇 자기들 밥그릇도 챙겨야 돼요. 아 근데 부르주아가요. 시민들의 100% 적은 또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하여간 그래서 이런 그 경제적 문제를 제대로 뭐 해결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몇 번이고 이 재정 경제를 그 담당하는 이 장관들이요. 갈리고 다시 복직됐다가 또 잘리고 막 또 다시 복직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 지난주에 제가 미국 독립전쟁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프랑스 아니 그 전쟁에 참가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 군자금이 필요하거든요. 네, 주성님 어서오세요. 있는 상황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건너가서 영국하고 싸워요. 영국을 상대로 자존심을 세우려고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돈도 더 많이 들어가는 그 대서양 프랑스는요. 미국 독립전쟁을 통해서 또 20억 리브리를 지출을 했어요. 근데 프랑스는요. 미국에서 자존심을 살렸어요. 자존심을 살렸는데 그 프랑스어 쓰잖아요. 거기만 프랑스 영향권이지 아메리카 대륙에서 프랑스가 뭐가 챙긴 게 없어요. 플로리다 딱 맞아. 스페인도 나중에 미국에 할양해요. 관리가 힘드니까. 그래서 프랑스는 퀘벡주 이 조그만 땅밖에 없는 거야. 그 퀘벡주만 프랑스어 쓰죠. 지금도. 전쟁하고 전혀 관련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실 실천하지 않아요. 물론 이 귀족들의 사치가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긴 하는데 왕실이 사치를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나마 프랑스 경제 사정이 아주 조금이나마 희망적이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루이 14세가 생각한 방법은 그러면 왕권을 강화시키려면 귀족들을 늘리면 되겠구나. 아주 귀족들을 줄일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떨어뜨릴 생각을 한 거야. 화폐 가치를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부르주아들이 귀족으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길을 시기 때 수많은 부르주아들이 귀족층에 합류를 해요. 네.
우터비니 감사해요. 그러니까 프랑스는요, 귀족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나 됐어요. 영국은 자기를 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프랑스는 영국 인구보다 훨씬 많아요. 당시 정확한 인구 수치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프랑스는 원래 영국 인구보다 몇 배는 더 많아. 근데 그 중에서도 그게 많았단 소리겠어. 그리고 루이 15세, 루이 16세 시대가 되면서 한때 자신들이 속해 있었던, 그러니까 부르주아에서 귀족으로 상승했던 사람들은요, 부르주아들이 귀족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신분 상승을 막아버려요. 법복 귀족이라고 부르죠. 대검 귀족. 그래서 귀족들은 또 특권을 누리면서 세금을 안 내. 그리고 그 프랑스는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 제1계급이 있어요. 구체제, 신분제, 제도. 뭐지? 프랑스. 뭐 있었는데 내가 받아놨는데. 이렇게 찾아야 되나요? 어쨌든 제가 그 신분제의 그 모순이라는 게 있거든요. 잠깐만. 구체제의 모순. 네, 입술의 푸우님 어서 오시고요. 네. 삼신분? 안 찾아. 프랑스 풍자 그림인데, 잠깐만. 이걸로 찾아야 돼. 풍자화로 찾아야 되나요? 바꿀게요. 내가 사진으로 좀 이렇게 보면서 찾아야 되겠다. 아무래도. 굉장히 제가 사진들이 많거든요. 지금 써야 됐는데 그린 게 있는데 제도의 모습. 평민? 이씨. 잠깐만 좀 제가 성직자하고 귀족을 두 명을 없는 사진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이게 사진을 찾기가 힘드냐 내가. 교과서에서 나 찾아놨는데 다운은 어디있다 이상한 데다 해놨나? 신분, 구체제,
있는데. 어쨌든 그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이 있는데, 아니야, 농민이의 귀족하고 그 종교인이 같이 탄 거. 그러니까 그게 있는데, 이제 이 사진, 어쩐지 내가, 맞아. 대본에 있는 거 보고 알았어요. 그, 어? 이거. 이 사진. 오, 찾았다. 이거거든. 역사죠, 그쵸? 지금은 자본에 따라서 이런 게 존재할 거예요. 이게, 지금은, 음, 지금은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가 아니고,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이런 그 모순이 생겨요. 평민은 지금 아주 힘들어 죽겠는데 그 지팡이 짚고 있는데, 맞아, 자본, 그렇고요. 근데 문제는요, 이 귀족 인구가 전체 인구의 3%였던 거예요. 평민들만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귀족들도 불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 원래 그 루이 14세 시대에는 그 귀족으로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능력이 있었으면. 근데 이제 못 올라가니까 정치 권력에서 올라가는 이 지금 요 밑에 그 막 허리 막 굽어지고 있는 그 평민은 세금이 점점 늘어가니까 고통을, 그 귀족들도, 그러니까 귀족들도 또 이전까지 기득권을 행사하던 귀족이 있었고 서로 안 껴준다고. 그리고 성직자도 불만이 있었던 거 아세요? 프랑스 제1계급이 성직자인데 시스템이 있어요. 교구장이 있고 그 교구장 밑에 사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파리 대교구가 있으면, 그 프랑스 대교구면 대교구장은요, 편제가 대주교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교황 밑에 대주교가 있어요. 그 대교구장의 그 수장은 대주교. 그리고 그 주교 밑에 일반 우리가 신부님이라고 부르는 사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제 밑에 성당은 이제 그 신부님들이 관리하잖아요. 사제들이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당시 이제 도 있긴 한데 이 신자들이 그 헌금으로 십시일반을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 예요. 지금도 사실 그래요. 지금도 그 성당이 동네에 따라서 부자 성당인 데가 있고 그런 데 아니에요. 지금 그 우리 성당이 올해로 18년째인데 아직 그 제대로 된 성당 건물 하나 신축 못하고 있어요. 40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약간 그런 건물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동네 완전 삐까뻔쩍해요. 그 옥수도 그러니까 지금 신축 중이죠. 약간 그런, 그게 달라요. 근데
사실 그거는요, 교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기는 해요. 근데 기금이 모여야 되거든요. 하여간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그 시스템은요, 그런 게 있죠. 각 성당에서 헌금들을 모으면요, 일단은 그 헌금들을요, 다 교구로 모아요. 대주교까지 가, 재산이. 근데 문제는요, 그럼 이제 그 대주교부터 그 사제하고 그 주교 그 사이에 몬시뇰이라는 그 또 있어요. 몬시뇰이라고 이제 수 있는 권한을 그 주거든요. 몬시뇰들은 이제 신부님들 중에서 약간 경력이 많은 신부님이나 약간 뭔가 그 주는 신부님이 있어요. 몬시뇰이라고 부르는데 그 부주교라고 보면 되죠. 아, 박연 그래서 하여간 그런 그 윗계급 성직자들부터 뭔가 혜택을 보니까 진짜 그 시의 성직자들은 자기들한테 뭐 돌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직자들도 이 뭔가 또 불만이 생겨요. 성직자들은 제1계급이지만 진짜 그 시골 동네 신부님들은 자기들도 뭐 가진 게 없는 거야. 루이 16세에는요, 귀족과 성직자들을 견제할 생각으로요, 원래 그 삼부회란 무려 175년 만에 삼부회를 열어요. 그래서 이 삼부회 사진이 있어요. 자세히 이 삼부회 사진이 있는데 이 삼부회가 열려요. 이 삼부회가 원래는 100명 하면 제3신부님 평민도 똑같이 100명이어야 되거든요. 원래 3부에는 그렇게 구상이 돼요. 문제는 이제 루이 16세가 그 귀족들의 그 힘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 평민들 의석을 배로 늘려버려요. 그래서 이때 3부회 때 그 어떻게 인원이 참석을 귀족 의석 200명 그리고 제3신분 의석 400명이었어요. 그렇게 소집을 했는데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귀족들은요. 그러니까 귀족들 중에 귀족 대주교하고 주교들은 귀족, 성직자, 평민들의 그 투표 비율을 1대1 했고요. 그리고 그 일반 사제들하고 그 비교적 최근에 그 들은 아니다. 의석 수대로 투표하자. 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고위성직자들이 아닌 이상, 주교가 아닌 이상 일반 사제들은 특권층보다는 시민 계급 일반 사제들한테는 돌아오는 게 없었거든. 그래서 이 부르주아들이 1인 1표제하고 이 격렬한 논쟁 끝에 결론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3부회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의회라는 명칭을 쓰면서 이제 영국식 의회로 우리는 가겠다 하고 허가가 없이 그런 독단적인 행동을 하니까 루이 16세가 그래? 야 니들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말랬지? 의회를 폐쇄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3부회장은 폐쇄가 바로 이곳이에요. 바로 여기 테니스 경기장이거든요. 테니스 경기장을 점거하고 해산하지 않겠다. 바로 교과서에서 봤던 유명한 테니스 코트에서 이야기요. 테니스 코트 맹세를 해서 우리 끝날 때까지 해산하지 않겠다 하고 선언을 해버려요. 이 국민의회의 편을 들어요. 사제들도. 왜냐면 지들도 뭔가 챙겨야 되니까. 미라보 백작도 이 테니스 코트로 간 거예요. 이 때문에 루이 16세는 그래 니들 인정해줄게 하면서 헌법위원회를 만들기는 했어요. 헌법위원회를 만들고 니네 헌법 만들어 하면서 루이 16세는 되게 이중적인 행동을 보여요. 자기가 영국의 찰스 1세처럼 처형될 것 같아서 두려워가지고 원래 국경 수비를 담당하던 프랑스의 군대를요 파리하고 베르사유 궁전으로 진격을 시켜요. 네, 기억수개머님, 네, 감사해요. 그래서 궁궐 수비를 맡기는 거야.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 군대를 데려오는 모습에 불만이 이제 품은 거예요. 파리는 수도 지위를 상실을 했고요. 그래서 민심이 영 좋지 않았는데 당시 네케르가 3부의 의장이었는데 3부의 의장을 파면을 시켜요. 자, 이에 따라서 시민들은 유명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해요. 원래 바스티유가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바스티유는 원래는 성이었는데 베르사유 궁전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여기는 이제 정치범들을 가두는 곳이었어요. 정치범들을 가두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무기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여기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해요. 이날이 7월 14일이에요. 이 7월 14일이었기 때문에 프랑스는 이날을 프랑스 혁명 기념일로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프랑스 혁명 기념일로 지정을 해서 이제 감옥을 때려 부수고 여기 갇혀있던 정치범들을 풀어줘서 우리 혁명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로 빠졌네. 그래서 우리 여기 같이 하자 하고 여기에 이제 무기들을 뺏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사진 보시면 여기 사진 보면요. 여기 사진 보면 대포가 있죠. 근데 이 대포에는요. 이 대포에는 실제로 탄약은 없었대요. 당시 프랑스 시민들은 이 대포를 끌고 다닌 이유가 그냥 있어 보이려고 위협수단으로 갖고 간 것이었지. 근데 문제는 이 일반 평민들은 탄약을 쓸 줄을 몰라가지고 대포를 끌고만 다녔지 실제로 쏜 적이 없대요. 그냥 맨날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그냥 그냥 끌고만 갔다 온 거야. 막 이렇게
줄로 잡고 뒤에서 밀리고 막 영차에서 갔다 맨날 무슨 상여 이고 메고 갔다 오듯이 그렇게만 썼대요.